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써 1200명이 넘는 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셔서 2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을 때 여러분들께 로봇 섹터에 대한 자료집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자료집에 대해서도 이번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 여러분들께 약속대로 100% 무료로 누구나 시청자라면은 받으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후에 어떤 식으로 이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영상 보시고 나서는 좋아요랑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2차 전지의 리튬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포스코홀딩스보다도 더 높게 갈 수 있는 이 주식 앞으로 12배 더 오른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리튬 섹터를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어디서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차기 대장주는 이라는 내용이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7대 핵심 사업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EU의 탄소세 도입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 신사업의 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광로 꺼줘도 괜찮다. 포스코 배터리 소재가 잭팟 터졌다라는 내용과 함께 2030년 세계 3위의 생산국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어떤 것이 세계 3위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영상에서 확인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포스코의 앞으로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최정호 포스코 회장은 7대 핵심 사업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철강, 2차 전지 소재, 리튬, 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 식량, 인프라를 7대 핵심 사업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7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키워갈 거냐? 선제적인 친환경 생산 판매를 체제를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친환경 성장 사업을 확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미래 소재 분야에 대한 밸류 체인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포스코가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떤 식으로 산업을 성장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언급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봐볼게요. 일단 선제적인 친환경 생산 및 판매 체제로 전환이라는 내용이죠. 자, 일단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 이번에 EU의 탄소세 도입 대응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가오는 10월부터 2025년도까지 배출량 보고에 대한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26년도부터는 CBAM, 그러니까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인증서를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즉, 이 최정우 포스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산업은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친환경 생산과 판매 체제로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비중이 거의 50%에 가까운데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기업들이 주력 산업을 2차 전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강 산업을 유지를 하면서 친환경, 신재생, 그리고 미래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다 이러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즉 지금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유지하되 친환경 생산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성장 사업 확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차별화된 밸류체인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이번에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을 함으로써 이 LNG에 대한 밸류체인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도 기준에서 매출 40조, 영업이익 1조로 국내 기업에서 매출 순위가 11위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에 이은 2위인 그런 통합법인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이제 기존에는 한 1조 3천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합쳐지면서 1조 7천억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 액화 천연가스 전 밸류체인을 연결해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변신을 하겠다. 지금 포스코 가는 방향이 철강 쪽에서도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에너지 산업은 당연히 친환경으로 가고 거기다가 2차 전지, 리튬, 전기차와 관련된 친환경 전문 기업으로 가려고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이 EMP 자산, 쉽게 말해서 뭐 석유나 아니면 LNG 같은 것들을 뭐 탐색하고 발굴하는 그 초창기에 대한 작업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부유 중인 EMP 자산의 안정적인 생성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거 그리고 뭐 LNG 터미널을 증설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벙커링 등을 해서 연계 사업을 확대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밸류 체인이 뭐냐면은 천연가스를 개발도 하고 운송도 하고 소비 단계에 걸쳐서 공급하는 과정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광양에 있는 이 LNG 터미널이랑 뭐 임대 사업 아니면 뭐 LNG 복합 발전소 운영으로 기존에는 나눠져 있었던 이 미드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을 일원화를 하게 돼서 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발전하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 말했던 이 철강 쪽이랑 그다음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강했던 사업을 합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변화하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발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친환경 미래 소재 분야에서 밸류체인을 강화하겠다. 바로 이 용광로가 꺼져도 괜찮다. 포스코의 배터리 소재가 잭팟을 터트렸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내용이죠. 포스코의 미래 산업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 소재입니다. 이 7대 핵심 산업에 대한 성장 전략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었던 내용이 바로 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다수였고요.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사들이 공급 확대를 요구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지금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포스코에서 지난해 12월에 포스코 리튬 솔루션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포스코 기업에서 배터리 소재에 대한 내용들은 가장 뜨거운 감자고 작년부터 주목받았던 내용이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양극재와 음극재도 모두 대박이 맞지만 배터리에 대한 밸류체인까지 확보한 포스코가 왜 지금부터 중요한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난해 기준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수출액이 전기차 배터리 완제품을 뛰어넘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나죠? 양극재에 대한 판매량이 엄청났다는 거고요.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중국을 제외하면 생산이 가능한 국가가 사실 한정적이고요. 해외에서도 이미 포스코 그룹에 음극재를 투자해달라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이제 정확한 기업에 대한 명칭을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음극재 투자를 같이 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포스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음극재에 대한 기술력과 양극재에 대한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포스코가 유일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포스코가 이번에 리튬으로 또다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글로벌 톱3 기업에 도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리튬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리튬은 일단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볍고 고체 원소 중에서는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요하면서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배터리 쪽에서 사실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원소가 현재 없어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은 아니거든요. 수산화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니켈이랑 합성이 잘 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쓰이고, 탄산리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전동 공구, 노트북, 스마트폰, LFP 배터리와 같은 저가형 배터리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튬은 지금 크게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 두 개로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리튬이 보통 어떻게 생산이 되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튬 광산에서 돌덩이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염호에서 염수를 증발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련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 수산화리튬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리튬 광산을 통해서 분리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가격대가 많이 비쌉니다. 이 염호에서 발생하시는 것보다 톤당 8배 가까이 비싸고요. 염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변환 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지금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리튬에 대한 생산에 대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생산 원가를 낮춰야지 영업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염호에서 염수 증발을 통해서 뽑아내는 방식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리튬은 탄산 리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3원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은 수산화 리튬이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나 저가형 배터리에 들어간다고 했죠. 즉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시키는 한 번의 공정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원이 풍부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강산, 바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염호에서 증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생산을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 염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을 상용화 공장을 이제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투자를 하는 거는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모두 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는 방식이고, 2단계 투자는 탄산 리튬을 생산을 하고 국내로 그 탄산 리튬을 운반을 해서 다시 수산화 리튬으로 상용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왜 2단계를 할까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TA 체결 국가가 아닙니다. 즉 IRA 법안에 따라서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내로 운반을 하고 그 이후에 광양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두 번에 나눠서 아르헨티나에서 한 번 하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 하고 두 번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르헨티나 공장에는 거의 9천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됐고요. 광양에는 남은 5천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공장으로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리튬 가격 지금 들쑥날쑥하지 않냐?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리튬 수요는 사실 지금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연평균 거의 40%에 가깝게 성장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191조 6천억에 대한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가격 변동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가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삼원계에도 들어가고 LFP에도 들어가는 이 필수 소재인 만큼 전기차 수요가 지금 1년에 지금 판매되는 자동차 수요가 9천만 대 정도 되죠. 그 9천만 대가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이 시장 전망 속도에 맞춰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그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 리튬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대한민국이 100년 동안 쓸 리튬이 바로 여기 있다. 2030년도 세계 3위의 생산국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번에 포스코 그룹이 사들인 염호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되고 있죠.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고요. 전기차 배터리를 3억 개를 만들 수 있는 1350만 톤 이상의 탄산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매년 12만 톤에 대한 이 리튬을 생산할 공장을 짓고요. 리튬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은 연간 2만 5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고요. 2030년도까지 국내 생산 능력을 다 같이 합치면은 총 연간 30만 톤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근데 리튬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중국도 하고 뭐 호주에도 많이 쌓여 있고 칠레에도 많이 쌓여 있고 그렇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국가별 매장량이랑 국가별 생산량 불표를 보면은 칠레, 뭐 호주, 아르헨티나, 중국 뭐 등등등이 있고요. 매장량은 리튬 생산량을 보면은 호주랑 칠레랑 중국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거의 86%를 차지하고요. 아르헨티나가 아주 일부인 6% 정도를 차지하는데 세계 리튬 정제는 사실 중국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애초에 아르헨티나 리튬 투자의 최대 투자자가 중국이고요. 호주랑 칠레에서 리튬이 생산이 되면은 그거를 다시 사들여서 정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리튬 시장을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확보하는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은 중국산 리튬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생산량의 86%가 이 세 군데에서 나오고 정제의 3분의 2를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은 리튬 바로 포스코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이 리튬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리튬이 더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리튬 시장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포스코 기업에 대한 그리고 이 리튬 호수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포스코 좋다, 리튬 좋다. 그러면 이 리튬 관련주 중에서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리튬 관련해서는 딱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룹의 효자 노릇을 톡톡한다. 일단 완성체 업계에 대한 러브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 리튬이 아니더라도 양극재와 음극재부터 그룹의 2차전지 사업의 핵심인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GM에 이어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양극재 공급에 대한 계약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IRA의 핵심 세주입니다. 사실 포스코 케미칼보다 더한 수혜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2023년에 대한 실적 엄청나고요. 기대감도 엄청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 혹은 리튬 관련된 기업들을
연계해서 본다고 했을 때 1순위 종목은 지금 현 시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체크하셔서 투자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웰크론한텍입니다. 일단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 가격이 뭐 치솟아서 뭐 주가가 상승했다.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건설, 플랜트,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에다가 수산화 리튬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4년도부터 이 상반기에 이 리튬에 대한 수산화 리튬 생산이 거의 2만 5천 톤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 지금부터 광양에 수산화 리튬으로 지어지는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공장이 지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따른 수산화 리튬의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지난해 12월 5,751억 원을 들여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는 이슈와 이게 착공이 시작이 됐다부터 리튬 가격의 등락폭에 따른 시장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웰크론한텍입니다. 과거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수혜를 많이 본 이후에 주가의 낙폭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시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엠텍입니다. 근데 포스코엠텍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리튬과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냥 테마성 종목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철강 제품 포장을 하고 철강의 이 원료 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철강 원료가 옛날보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과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염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는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아무리 리튬과 관련이 있다 없다 왈가왈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너는 리튬 관련주야 라고 말을 하면은 리튬 관련주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엠텍은 아르헨티나 염호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슈가 되는 기업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성으로 테마주로는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포스코 케미칼부터 해서 포스코 엠텍 그리고 웰크론한테까지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이 대장이고 여러분들께서 1순위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만큼 이 급등 시그널에서 제공되는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해당 이슈와 종목과 나는 리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응원 댓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은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새로운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인 만큼 여러분들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